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연이어 터지는 김건희 춤은 어디까지 터져 나올까? 입니다. 자, 김건희 춤은 요새 정말 가관이죠. 만약에 이런 주문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김정숙 여사를 상대로 김정숙 여사를 주인공으로 터져 나왔다면 과연 문재인 정부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이런 추문에 얽혔다면 조국 전 장관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런데 김건희와 윤석열 정권은 이렇게 연이어서 추문과 각종 문제가 터지는데도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은 후한무치라는 말이 딱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뻔뻔스럽다. 순우리말로 뻔뻔스럽다라고 하는 건데 이 뻔뻔스럽다라는 말 외에는 더 하기 어렵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나 이런 얘기까지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연이어 터지는 김건희 추문.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김건희 추문이요. 사실 여러 건이 터졌습니다. 제일 먼저 터졌던 것이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이 제일 먼저였죠. 수구 적폐 언론에서는 김건희 7시간 녹취록에 한 방이 없었다라 얘기하는데 한 방이 없었다고요? 만약에 그 같은 얘기를 김정숙 여사나 아니면 옛날에 그 김혜경 여사 이런 분이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 저는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의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여하튼 7시간 녹취록 이후에 계속해서 인사 개입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이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나 또 대통령실 이전 공사 이런 걸 하면서 김건희와 관련이 있는 혹은 최은순과 관련이 있는 그런 업체들이 대거 공사를 수주받았다라는 그런 의혹이 좀 터졌었죠. 자, 그러고 있다가 천공 의혹도 한 번씩 터졌고요. 자,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윤석열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 라오스인가 어딘가 가가지고 이 촬영 조명 소동이 한 번 또 터졌었죠. 자, 그리고 외국 나가가지고 헛짓거리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막 나오기도 했고요. 자, 항상 여러 가지 의혹과 이 소문들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터진 것이 이른바 명품 의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품 의혹뿐만이 아니죠. 이제는 이른바 유흥업소 의혹까지 터졌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인 최은순, 그리고 자신의 오빠인 김지영 씨인가요? 김진홍 씨인가요? 하여튼 그분, 이런 분들 끝까지 연이어서 해보면 거의 이건 옛날에 이순자는 저리 가라 할 수준의 이른바 처갓집 의혹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검사들이 전부 다 이 처갓집이 참 약한 모양이에요. 옛날에 우병우도 보면 뭐 처갓집 어쩌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이정석 검사 처갓집 파문에 이어서 윤석열도 결국엔 보면 처갓집 때문에 이렇게 발목이 잡히는 거네요. 자, 이렇게 윤석열 정권과 관련된 추문이 연이어서 터져 나옵니다. 지금 수준이 뭐 유흥업소에 마약까지 나왔으면 이제 볼장 다 본 게 아닌가 싶거든요. 최근에 우리를 가장 놀라게 했던 것은 바로 이 김건희 몰카와 관련된 방송입니다. 이게 몰카인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자, 김건희가 청와대를 나와서 한남동으로 대통령 관저를 옮겼습니다. 이 관저를 옮기는 과정에서 김건희가 거의 이 관저 이전을 주도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샀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공사와 관련된 이런 비리가 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당시 한남동 관저에 입주하기 전, 그러니까 대통령에 당선되고 입주한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11월인가 12월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 한 대여섯 달 동안 아크로비스타에서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적으로 민간인들을 접촉했었으며, 그 과정에서 명품 등을 상당수 수수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건희가 인사 개입을 하고 있다는 등 통일 정책 등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가 됐습니다. 뭐 이게 인사 의혹을 제기할 만한 뭐 대표적인 이 장면이 있죠. 금융위원. 자, 금융위원 누군지 대충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통일 정책에도 자신이 직접 개입을 하고 자신을 마치 대통령과 동급으로 혹은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발언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참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니까 대통령 이 자리에 올라가서 보니까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거나 대통령과 동급이거나 적어도 대통령을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자리라고,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겠죠. 자, 그런데 뒤이어서 이번에는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에 대한 의혹이 터졌습니다. 대학원 석사 졸업으로 돼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고졸 출신이더라 라는 그런 의혹입니다. 출신 학교도 그냥 단순히 고졸이 아니라 출신 학교, 출신 고등학교도 속였다. 대학원도 정식 대학원이 아니라 경영대학원인데 정식 대학원인 것처럼 속였다. 그리고 문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어느 대학을 거쳐서 이 대학원을 갔는지 이 부분도 현재 명확하지 않다라는 의혹입니다. 자, 뭐 김건희하고 상당히 많이 닮았네요. 그죠? 유흥업소 의혹에, 학력 의혹에. 자, 제가 분명히 의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김승희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을 원주고등학교 출신이라고 처음에 소개를 했던 모양이에요. 원주고등학교 출신이라는데 알고 봤더니 원주농고 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주고와 원주농고는 천지타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1971년생으로 돼 있는데 1971년생이 고등학교를 갈 무렵에 원주고와 원주농고는 완전히 다른 학교였어요. 일단 인문계고등학교하고 실업계고등학교의 차이도 있으나 당시 원주에는 인문계고등학교가 2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군 간부 자녀들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뭐 그런 인문계고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연세대 연세대 부속고등학교가 거기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원주에. 자, 그거 말고는 원주고에 인문계고등학교 별로 없었어요. 당시 원주고등학교는 요즘으로 치자면 특목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원주는 비평준화 지역이었어요. 비평준화 지역에서 특목고가 있었어. 그러니까 특목고가 이 원주고입니다. 그에 비해서 원주농고는 실업계 중에서도 가장 성적이 낮은 곳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원주농고를 졸업했는데 원주고를 졸업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자, 그리고요, 원주고등학교 고려대 그다음에 고려대 경영학 석사라고 돼 있는데 알고 봤더니
고려대 석사가 아니라고 하죠. 고려대 석사가 아니라 고려대 경영대학원의 석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로 치고 말하자면 이게 그 전문대학원 석사이라서 이게 그 그냥 대학원 석사와는 같다고 볼 수 없는 그런 곳이죠. 자, 그런데 지금 김승희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묘하게 포함시켜야 될 말 한두 단어를 빼가지고 자신의 학력을 위장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원주고등학교가 아니라 원주농고인데 원주농업고등학교인데 이 농자를 빼고 자신의 고등학교 학력을 기재를 했거나 고려대 경영대학원 MBA 과정을 수료를 했는데 고려대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라는 식으로 썼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요, 뭐 본인이 직접 밝힌 게 아니라는 식으로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디 나오는 거냐면 포털 사이트라든지 뭐 또는 뭐 언론사 사이트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학원 경영학 석사라고 돼 있는데 이게 대학원 경영학 석사하고 경영대학원 수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글쎄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학력을 속인 겁니다. 특히 원주고와 원주농고. 자, 이것만 해도 사실 좀 충격적인데 진짜 충격적인 것은 이 사람이 여성 전용 유흥업소 출신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거기에서 김건희 씨를 만났다. 뭐 이런 주장까지 제기가 돼 있습니다. 이걸 뭐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솔직히 저로서도 뭐 아직까지는 확신이 없어요. 좀 더 좀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원주고가 아니고 원주 농고 출신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한 걸로 보입니다. 대학을 가지 않았다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 주장도 조금 신빙성은 있어 보여요. 이 김승희 비서관이 이 뉴스버스 측에 연락을 해서 일종의 반론 보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자신이 어느 대학을 나왔다라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일부 지인들이 얘 대학 나온 애 아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모델 일 조금 하다가 호빠 좀 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김건희 쪽에 들어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딱히 아니라는 해명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근데 다 좋아요. 뭐 사람이 그 과거를 가지고 항상 물고 늘어지는 게 그닥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작을 그렇게 시작했더라도 다른 중요한 일을 맡을 수도 있죠. 그만큼 어떤 경력과 어떤 그 일을 했느냐에 따라 성과를 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과거가 반드시 그 사람의 미래를 이렇게 모든 것을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김승희 비서관의 학폭 문제죠. 이 김승희 비서관의 딸이 자신의 초등학생인 모양인데 그 자기 초등학교 후배를 때려서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다고 하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둘째만 그런 게 아니라 첫째 학폭도 있었고 이 첫째 학폭이 들킬까 봐 사표를 냈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현재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쯤 되면은 공직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녀들이 전부 다 학폭이라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도 이 학력이 불분명하고 과거 경력에 의혹이 있다면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공직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 김승희 비서관이 의전 비서관이 되는 과정이 사실은 그게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초인가요? 갑자기
이 의전비서관에 있던 그 외교부 공무원 출신이 갑자기 사표를 내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김승희가 그 자리를 차지해요. 이때도 이미 한번 이게 김건희 입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의전과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려고 하는 거를 그 외교부 출신의 그 의전비서관이 자꾸 이렇게 막으니까 지 말 잘 듣는 자로 교체한 거다. 이런 의혹들이 사실은 그때도 한번 제기가 된 바 있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김승희 비서관은 현재 공직을 수행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자리를 앉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과거 경력에도 문제가 있고 자녀들한테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윤석열이고 김건희고 외국 나가가지고 얼마나 이게 외교 참사를 많이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김건희가 외국에 나가가지고 지가 제일 가운데 선다든지 의장대 사이를 지가 떳떳 따라간다든지 지가 외국 정상을 지가 먼저 인사를 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결례를 많이 저지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 결례를 저지르는 것이 이른바 늘공, 이 전문 공무원들한테서 이렇게 통제가 좀 되고 이렇게 걸러져야 되는데 전혀 걸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 이 의전 문제인데 이것도 이 의전 문제와 관련해서 김승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아니,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본인이 의전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다는 거 아니야. 그죠? 의전이라는 것은요, 특히 국가 간의 의전이라는 것은 엄청난 문제거든요. 이게 보통 사람들 개인 간에도 이 의전 문제 때문에 기분 상해가지고 이렇게 일이 틀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국가 간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따라서 이 국가 간에는 의전과 관련해서 일정한 원칙과 관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보통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외교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깡그리 무시가 되는 거죠. 자,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갔는지 의혹이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렇다면 과거에 이 사람이 유흥업소 출신인지 아닌지 부분도 사실 좀 가려내야 하는 거고 어떻게 해서 저 자리까지 저 의전비서관이라는 막중한 자리까지 어떻게 해서 가게 됐는지도 이거 밝혀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거 완전 해외 토픽감, 국가망신, 나라망신 아닌가요? 전 이것부터 사실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가 딱 박근혜 탄핵 당하던 딱 그 꼬라지예요. 박근혜가 사실 이보다 이런 걸 비슷했던 거 아닌가요? 예? 그나마 박근혜는 배우자가 없어가지고 배우자는 사고를 안 쳤잖아. 근데 뭐야 이거? 배우자가 나서서 사고를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문제가 사실 두 배로 벌어진다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윤석열이 치는 사고에 김건희가 치는 사고까지 합쳐가지고. 자, 이 상황을 우리가 계속 그냥 지켜봐야 하나요? 사실 이 정도는 박근혜라면 벌써 탄핵을 당하고도 남을 상황 아닌가요? 만약에 이게 박근혜도 이 정도면 탄핵 당했어. 이 정도 가지고. 근데 윤석열은 참 잘 버티고 있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검찰의 힘인가? 검사들은 그렇게 뻔뻔스러운 직책인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참 검찰 뻔뻔스럽네. 참 검사들 후한무치하네. 그러고도 지들이 뭐 정의 운운하고 범죄 참 가짜나 죽겠네. 에? 한동훈이 국회에서 그 특수활동비 자른다고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약 사건 수사하지 말란 말이냐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그럼 이정석 같은 놈이 있으니까 검찰을 보고 수사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 에? 아니 지들이 수사를 잘하고 있으면서 수사하지 말란 말이냐라고 소리를 질러야지. 이정석 같은 애가 있는데 뭔 소리냐고.
한동훈 얘도 참 못됐어.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좀 세게 나갔으면 좋겠어 해서 답답한 것이, 나 같으면 된장 빈정거렸겠다. 마약 사건 수사하지 말란 말이냐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냐. 그런데 이거 뭐냐, 이정섭 그래도 이거 탄핵하면 안 되느냐. 나 같으면 그런 얘기 한번 했겠다. 근데 왜 입을 그렇게 꾹 다물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입을 안 다물고 있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수구 적폐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한 건가요? 진짜 만약에 그렇다면 참 황당무계합니다. 그렇죠? 아, 화딱지나네, 화딱지나. 아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은영님께서 댓글로 이런 말씀을 써주셨어요. 아마 한동훈이 한 얘기 같은데요. 특활비 나는 1원도 손 안 댔습니다. 원래 법무부 장관한테는 특활비가 없죠. 하지만 특활비는 법무부로 나와서 검찰로 내려가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장관은 1원도 손 안 대지만 글쎄요. 3차장하고 그다음에 대검 반부패 부장 할 때는 분명히 특활비가 배분이 됐을 텐데 지금은 손 안 대는지 몰라도 옛날에는 손 댔을 텐데 어쩜 그렇게 1원도 손 안 댔다라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는지 놀랍네요.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한 번도 손 댄 적 없느냐, 반부패 수사부장 할 때도 손 안 댔었느냐, 중앙지검 3차장 할 때도 손을 안 댔느냐 라고 하면 나 같으면 다시 되물어 볼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되물어 보는 사람들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실제로 보면은 배분된 기록은 남아 있는 걸로 알거든요. 참 놀랍네요. 원래 이 총장 특활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각 지검에 내려보내고 또 이 대검의 각 부장들한테 또 내려보내고 다 이렇게 합니다. 배분을 해요. 그리고 총장의 총장 전용 특활비가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원도 손 안 댔다는 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장관 시절에는 안 됐을 수 있어요. 예. 원래 장관한테 가는 돈은 없으니까. 그런데 반부패 부장 할 때나 중앙지검 3차장 할 때도 손을 안 댔는지 참. 그러니까 보면은 이 검찰들을 이런 얘기를 잘해요. 이렇게 이게 시기를 얘기를 안 하면은 모든 전체 시기를 통틀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시기가 틀리면은 이 부분 어떤 시기는 되고 어떤 시기가 안 되고 이렇게 하여튼 좀 이렇게 좀 쉽게 얘기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검찰은 특히 검사들은 자신이 만약에 안 했다, 한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다. 그러면은 정확한 표현은 언제는 했고 언제는 안 했다. 지금 문제되는 거는 이때기 때문에 이때는 안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그냥 나는 한 번도 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검사들의 화법입니다. 그래 놓고 야, 너 아니지 않냐? 너 손 댔잖아. 그러면 내가 이때는 한 번도 된 적이 없는데 손 댔다고 가짜뉴스를 떠든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오히려 뒤집어 씌우는 짓을 하죠. 이게 검사 새끼들의 화법인데 이런 검사의 화법을 수구 적폐 언론들이 자꾸 부추기고 있죠. 아마 검사들하고 짬짬이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자, 제이황님 특활비를 왜 그냥 줘? 라고 하셨고요. 예. 세금을 그냥 주나 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두루뭉술이라고 하셨고요. 예. 몽로우님께서는 그건 화법이 아니라 그냥 사기치는 거다라고 하셨고요. 예. 제이브 준님께서는 화법이 아니라 말장난이다 라고 하셨네요.
자, 순데렐라님께서는 쌍코피 흘리는 근육남이 누구징? 이라고 또 하셨네요. 예, 햇님께서는 뚜껑만 열면 스님. 예, 누구 보고 한 얘기일까요? 자, 코스모스님, 우리나라 정서상 절권이 짧으니 5년만 버티자는 검찰이다라고 하셨고요. 카이진 피아오님께서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거짓말하기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침대 50개가 왜 필요했나? 똥통이 2,500만 원, 그것도 특검이라고 하셨어요. 하계님께서는 탄핵되고 다 토해내게 할 수 있죠. 부부 경제 공동체니까 김건희 재산 뺏어옵시다 라고 하셨는데요. 보통 이게 추징이라는 게 있죠. 추징과 벌금이 그런 용도로 쓰이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여명의 눈님께서는 가짜 부부 위장부 가라고 하셨어요. 미니님 오늘 19금 예, 좀 19금이 많이 나오네요. 어떻게 국정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이렇게 19금 얘기를 해야 되다니 참 그것도 슬프네요. 정말 슬프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제가 세 번째 주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